안녕하세요, 코딩피플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두이노에서 서버 모터의 각도값과 물체와의 거리값을 프로세싱 시리얼 통신으로 전달받아서 이 콘솔 창에 출력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받아온 값들을 이미지화 시킬 수 있도록 조금 의미 있는 값으로 변환시켜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드로우 함수 안에 작성된 시리얼 통신에 관련된 코드를 함수화 시켜서 정리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화를 하려면 우선은 프로세싱 공식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시리얼 통신 부분에서 시리얼 이벤트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얼 이벤트 함수는 프로세싱의 시리얼 통신 값이 전달되면 호출되는 프로세싱 기본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각도 값과 거리 값이 계속해서 프로세싱 시리얼 통신으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로우 함수 내에 저희가 지금 myPort.available 함수라고 하는 이 조건식에 따라서 이 조건이 참이 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대신해서 이제 시리얼 이벤트라고 하는 함수 내에 같은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지금처럼 똑같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리얼 이벤트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이벤트의 작성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식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 시리얼 이벤트라고 하는 함수를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에서 쭉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void 시리얼 이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똑같이 이제 작성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void 시리얼 이벤트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해 주시고,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클래스에서 p라고 하는 객체를 매개 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중괄호 열어 주시고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로우 함수에 작성되어 있는 시리얼 통신에 관련된 코드를 가져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기 하고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P가 객체가 지금 myPort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통신 객체를 대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P라고 바꿔주시면 되고 이 부분도 P라고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두이노가 동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주시면, 자, 지난 시간처럼 지금 앞에 서버 모터의 각도 값과 초음파 센서에서 측정한 값이 지금 출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로우 함수에서 아무것도 실행을 하지 않았고 시리얼 이벤트도 호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앞서도 설명했듯이 시리얼 이벤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프로세싱에서 시리얼 통신으로 값이 전달만 되면 이제 이게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available 함수 있죠. 이 부분의 조건문을 사실 없애도 이게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삭제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정지를 해주시고요. 자, 이 조건문을 없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괄호까지 없애주시고, 자, 지금 이렇게만 작성을 해도 다시 한번 더 실행을 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시리얼 통신에 관련된 시리얼 이벤트 함수를 작성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이스트링에 저장되어 있는 서버 모터의 각도값과 초음파 센서가 측정한 거리값을 나중에 이미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의미 있는 값으로 변환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 있는 값으로 변환한다는 말이 지금 마이스트링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각도값이랑 거리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자열 형태거든요. 그래서 뭐 계산을 하거나 뭐 연산을 할 때 조금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각도값과 거리값을 쪼개서 각각의 뭐 연산이라든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전역 지역에서 정수형 변수를 두 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각도값을 저장할 앵글이라고 하는 변수와 그리고 거리값을 저장할
디스턴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주세요. 자, 변수를 다 만드셨으면 시리얼 이벤트 함수에서 작성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이스트링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각도 값과 거리 값을 쪼갠다고 했는데, 자, 쪼개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기 출력하고 있는 마이스트링을 출력하고 있는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내려오셔가지고 일단 스트링 형태의 배열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대괄호 적어주시고, 그리고 strarr이라는 배열을 작성하셔서 여기 지금 스플릿이라고 하는 우리가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스플릿이라는 뜻이 뭐 분열하다, 뭐 쪼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이스트링을 지금 쪼갤 건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마이스트링 적어주시고 쉼표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스트링을 이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라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럼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게 되면 이제 앵글 값과 그리고 각도 값과 거리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앵글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지금 strar의 이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로 표시가 되는데 0번 인덱스가 첫 번째 자료를 뜻하는 겁니다. 이제 쪼개진 첫 번째 자료를 이제 앵글에 담아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strar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문자열 형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숫자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숫자로 바꿔주려면 int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오류가 났던 이유가 이제 이게 자료형이 스트링인데 문자열인데 정수 변수에 넣어주려고 하니까 이제 오류가 났던 건데, 그래서 이게 정수로서 표현을 해주니까 오류도 지금 사라진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턴스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얘도 int 해서 정수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strarr을 그 다음 두 번째 자료겠죠. 그죠? 두 번째 자료. 자, 근데 두 번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디스턴스에서 마침표까지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그죠? 마침표까지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마침표 같은 경우는 문자이기 때문에 숫자로 바꾸게 되면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replace라고 하는 대체라고 하는 이제 뜻의 함수를, 자, 이 부분이 마침표를 아무것도 없는 공백으로 바꿔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마침표를 공백으로 바꿔서 집어넣어줘라. 그렇게 되면 이제 숫자만 나오겠죠. 그죠? 숫자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출력은 println 해서 일단 앵글을 먼저 출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println 해서 이번에는 디스턴스를 한번 출력을 동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한 줄씩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죠?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제 각도가 있고 밑에는 이제 거리가 있죠. 각도는 이제 일씩 올라가고 있고 거리는 일단 이렇게 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의미 있게 숫자를 바꾼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출력 결과를 확인하니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이제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 각도 값과 이제 거리 값을 나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값으로 저희가 이제 변화를 시켰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부분만 더 작성을 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게 센서에서 측정된 값을 이제 전달을 받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방지하면서 계속해서 동작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try라고 하는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자, try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지금 저희가 작성했던 이 부분을, 이쪽 부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try랑 같이 해서 catch라고 하는 이제 이걸 작성해서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제 적어주시고 매개 변수로 e라고 해서 에러를 뜻하는 e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try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실행 내용을 계속 사용하다가 만약에 오류가 발생한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 이제 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을 때는 지금 이쪽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고, 오류가 있게 되면 이 부분을 동작을 시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앵글 값과 디스턴스 값을 나중에 이미지화 시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값으로 변환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이제 프로세싱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미지를 저희가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